C++ 코드 짜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숫자들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안전하고 현대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상수와 열거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코드 속에 숨어 있는 시한폭탄, 매직 넘버가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최신 C++의 멋진 기능들, 이넘 클래스와 컨스템프를 살펴볼 겁니다. 또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콘스트와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짚어보고 이걸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실용적인 패턴과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결해야 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바로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매직 넘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드 리뷰를 하는데 프로세스 유저 3 이런 게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 숫자 3이 대체 뭘까요? 관리자 권한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널 로그인 3번 실패했어. 이런 뜻일까요? 아무런 맥락 없이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여기에 실수로 99 같은 엉뚱한 값을 넣어도 컴파일러는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매직 넘버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코드의 의도는 애매해지고 컴파일러는 타입이 틀려도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 값을 바꿔야 한다? 그럼 코드 전체를 뒤져야 하는 유지보수의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이 골치 아픈 매직 넘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C++에 내놓은 아주 세련된 첫 번째 해법을 만나보시죠. 바로 타입의 안전한 열거형, 이넘 클래스입니다.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왼쪽에 있는 옛날 이넘은 뭐랄까 뚜껑 없는 상자 같아요. 멤버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다른 코드랑 이름이 겹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정수랑 비교되면서 버그를 만들어내죠. 근데 오른쪽의 이넘 클래스는 완전 다릅니다. 모든 멤버를 user_role.admin처럼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 안에 딱 가둬두고요. 다른 타입이랑 비교하려면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해줘야만 해요. 안전성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컴파일 타임의 안전을 딱 잡아주고 코드는 훨씬 명확해지고 전역 공간을 더럽히는 일도 없어지는 거죠. 일석삼조네요. 자, 이놈 클래스로 기본기를 다졌다면 이제 상수 관리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성능까지 확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컨스템프에를 한번 보시죠. 이 constFN은요, 컴파일러한테 보내는 쪽지 같은 거예요. 이봐 컴파일러, 이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거거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해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어떤 계산 결과를 상수로 쓰고 싶다고 해보죠. 이걸 constXP 함수로 만들면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할 때 깍 한 번 계산하고 그 결과 값을 코드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약이 좀 있긴 해요. 모든 걸 할 순 없지만 이 덕분에 우리 프로그램은 실행될 때 계산할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된 값을 쓰니까 훨씬 빨라지는 거죠. 엄청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성능 면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승리예요. 왜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딱 켰을 땐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는 상태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콘스트랑 뭐가 다른 거지? 하고 헷갈려 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콘스트, 콘스트XPR, 그리고 C++20에 새로 들어온 콘스트2벨까지 이 세 녀석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컨스트는 그냥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 읽기 전용이야 라는 약속이에요. 런타임에 값이 정해져도 상관없고요. 반면에 컨스트 엑스프레스는 컴파일 타임의 값을 알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 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컨스트 이발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건 무조건 반드시 컴파일 타임에 계산해야 해, 안 그러면 에러야 라고 강제하는 거죠. 점점 더 엄격해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도구는 다 알았어요. 근데 이 좋은 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그냥 아는 것과 잘 쓰는 건 천지 차이죠. 실제 코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패턴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은 첫걸음. 바로 관련된 상수들을 네임스페이스로 싹 묶어버리는 겁니다. 코드 정리도 되고 이름 충돌도 막아주고요. 여기 코드처럼요.
유저 밸리데이션이라는 공간 안에 비밀번호 길이나 로그인 시도 횟수 같은 걸 다 넣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드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고 맥스 ATTAMP 같이 흔한 이름이 다른 데서 쓰는 거랑 겹칠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애넘 클래스랑 스위치 문을 조합해서 상태 관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냐면요. 컴파일러가 제 개인 비서가 되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제가 플레이어 스테이트에 CROUHING 같은 새로운 상태를 추가했다고 쳐요. 근데 깜빡하고 스위치문에서 이 상태를 처리하는 코드를 빼먹었다? 그럼 컴파일러가 바로 저기요 이거 하나 빼먹으셨는데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가 없게 만들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열어서요. 오래된 이넘을 이넘 클래스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 전부 컨스템프로 이름 붙여주고요. 관련된 것들은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주세요. 이것만 해도 코드의 안전성과 가독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코드에 그냥 암묵적으로 알아서 잘 이해하겠지 하고 숨겨뒀던 의도를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동료들을 위해서, 또 컴파일러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이건 진짜 위험하다. 당장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한 여러분 코드 속에 매직 넘버, 그 첫 번째 타겟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모던 C++의 진짜 강력한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도 전에 잠재적인 오류를 미리 싹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컴파일 타임 검증이라는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이걸 제대로 알면 코드가 정말 근본적으로 안전해집니다. 코딩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버그 런타임에서 터지지 말고 그냥 컴파일할 때 바로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숙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C++에서는요. 런타임 오류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면요. 일단 예전엔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 한계부터 시작해서요. C++20이 가져온 아주 멋진 해법, 컨셉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어설트나 트레이츠 같은 안전망도 보고 더 나아가서 특화랑 컨스티벌 같은 고급 기술까지 마지막엔 이걸 전부 합쳐서 실용적인 예제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전에는요, 템플릿에 어떤 제약 조건을 걸고 싶을 때 SFIN이라는 기법을 썼어요. 이게 되게 강력하긴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코드를 거의 암호문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였죠. 네, 바로 이거예요. SFINA 코드의 진짜 큰 문제는 이걸 쓴 프로그래머의 의도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대체 뭘 하려는 코드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게 되는 거죠. 거의 해독 불가능 수준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에 있는 저 복잡한 SP안의 코드가요. 오른쪽에 있는 C++20 컨셉 코드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의도는 딱 하나. 이 함수는 정수 타임만 받을 겁니다. 라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 쉬운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실수로 정수가 아닌 다른 타입을 넘기면요. 컴파일러가 훨씬 더 친절하고 알아듣기 쉬운 오류 메시지를 뱉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답답한 과거를 뒤로 하고 해결책을 한번 보죠. 바로 새로운 시대 C++20의 컨셉스입니다. 이건요, 템플릿의 제약 조건을 거는 방식을 아주 명확하고 또 직관적으로 바꿔놓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럼 컨셉이 정확히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일종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템플릿을 쓰려면 당신이 넘겨주는 타입은 이 계약서에 적힌 조건들을 전부 만족해야만 합니다. 라고 컴파일러한테 딱 못을 박아두는 거죠. 컨셉의 진짜 멋진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복사 가능이라는 컨셉 하나 만들고 비교 가능이라는 컨셉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로 그냥 쓱 이어주면 짜잔! 복사도 되고 비교도 되는 타입이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새로운 컨셉이 똑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requires라는 걸 쓰면요. 타입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그 구조까지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봐, 이 템플릿을 쓰려면 네가 넘기는 타입은 반드시 serialize라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인터페이스를 강제해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좋아요. 컨셉 말고도 우리의 코드를 지켜줄 또 다른 안전망들이 있습니다. 컴파일 타임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는 친구들이죠. 바로 static assert, 정적 단원문이랑 타입 특성, 타입 트레이트입니다. static assert는요, 코드 중간에 박아두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건은 무조건 참이어야만 해 라고 선언하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이 조건이 거짓이면 그 자리에서 컴파일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아예 실행 파일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런타임까지 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태틱 어설트랑 찰떡궁합인 도구가 바로 타입 특성, 타입 트레이츠입니다. 이건 뭐냐면 타입 트레이츠라는 헤더 파일 안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질문지 묶음 같은 거예요. 저기요 컴파일러님, 이 t라는 타입 혹시 정수인가요? 아니면 포인터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컴파일 타임에 네 또는 아니오로 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기본기는 다졌으니 이제 좀 더 고급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특정 타입만 콕 집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템플릿 특화랑 아예 함수 계산 자체를 컴파일 타임으로 순간 이동시켜버리는 마법 같은 키워드, 컨스티 이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템플릿 특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특정 타입에 대한 VIP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보통 타입이 들어오면 A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특별히 std 스트링 타입이 들어왔을 때는 손님은 VIP시니까 길이 정보까지 넣어서 더 최적화된 B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별도의 코드를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컨스테이블 이 키워드는 정말 강력합니다. 함수 앞에 이걸 딱 붙이잖아요? 그럼 컴파일러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 무조건 반드시 컴파일하는 지금 이 순간에 계산을 다 끝내버려 라고요. 런타임에 실행될 가능성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재귀 피보나치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constval 키워드를 딱 붙였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숫자 102만 3333155. 이게 피보나치 40을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근데 진짜 놀란 건 뭐냐면요.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계산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컴파일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실행 파일 안에는 그냥 이 숫자 하나만 덜렁 들어가 있는 거죠. 런타임 성능 비용요?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0이에요. 잠깐만요. 컨스템스크리어도 컴파일 타임에 계산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컨스템스크리어와 컨스티바이브의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컨스템스크리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컴파일 타임에 해볼게. 근데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런타임에 실행하지 뭐. 좀 유연한 약속이죠. 반면에 컨스티벨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컴파일 타임에만 실행해야 해. 안 그러면 에러야. 라고 외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한 보증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개념들, 컨셉, const-static assert, constval 이걸 전부 다 섞어서 실제 현업에서 충분히 마주칠 법한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를 한번 같이 만들어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할 설정값에 대한 규칙, 즉 계약서를 컨셉으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ranged integer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이 컨셉을 만족하려면 타입이 일단 정수여야 하고 반드시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밸류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정의하는 거죠. 자,
계약서를 만들었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설정값이 진짜 유효한지 검사하는 검증 함수를 const eval로 만드는 겁니다. 이 함수는 컴파일하는 바로 그 시점의 설정값을 받아서 그 값이 우리가 정해놓은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 있는지 딱 체크하는 거예요. 만약에 범위를 벗어난다? 그럼 바로 스태틱 어설션이 작동해서 컴파일을 멈춰버리는 거죠. 이 값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 우리에게 뭘 보장해 줄까요? 한번 보세요. 모든 값의 유효성 검사가 컴파일 타임에 끝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정의한 범위 내의 정수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프로그래머의 의도도 아주 명확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런타임에 설정값 때문에 에러가 날 확률이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다. 0%예요. 안전성이 코드 자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도구들, 컨셉트, 스태틱, 어설트, 컨스트 이발, 이건 사실 각각의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철학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모던 C++가 소프트웨어 안전성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검증과 계산을 컴파일 타임으로 옮겨서 런타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자. 위험한 것들을 런타임까지 끌고 가지 말고 코드를 만드는 컴파일 단계에서 미리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잡아내자는 것. 이게 바로 모던 C++가 추구하는 안전의 새로운 철학인 겁니다. 런타임 오류,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사실 많은 런타임 오류는 숙명이 아니라 컴파일러의 똑똑한 도움을 받아서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C++ 프로젝트를 하실 때 꼭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검증 굳이 런타임에서 해야 하나? 혹시 컴파일 타임에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코드를 훨씬 더 견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